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을 충분히 경험하며 클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4살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시고 집안이 한번 휘청거렸던 적이 있긴 있었지만 외유내강이셨던 어머니는 저와 제 여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셔서 저와 동생은 잘못된 길로 어긋난 적이 없이 바르게 커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직장 생활도 잘 해냈습니다.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은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말리고 어머니가 늦지 않았다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왜 들리지가 않았었는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제 남편을 처음 밖에서 따로 보았던 것은 22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저희는 엄청 친한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지만 2번 정도 같은 반을 했었기에 오며 가며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 되는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져서 군인들이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편하게 해 연락이 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이뤄져 전화에 대한 소중함이 덜해진 것 같지만 제 친구들이 한창 군대를 갈 때까지만 해도 군인들에게 전화는 아주 소중한 하루 일과였어요. 공중전화로 상대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힘들게 겪었던 훈련과 군기 등의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받으며 바깥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 군인들에게는 달리 낙이 없었기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만을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고 그 전화를 상대가 받아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들 했었죠. 그러나 군대 입대하고 초반에는 많은 친구들이 막 떠난 군인들의 전화를 받아주지만 이후에는 전화 시간만을 기다리는 군인들과는 달리 각자의 삶이 바쁜 현대인들, 일반인들은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되고 각자의 삶에 치여 살아 2등병에서 1병, 상병 계급이 올라갈수록 애인이 없는 군인들은 전화할 곳이 없어 안 친한 친구들한테라도 전화를 걸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도 저에게까지 넘어온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제 주변에도 군대를 간 친구들이 많아서 이상한 지역번호가 뜨면 군대 전화니까 의뢰 친구겠거니 하고 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고받을 정도로는 친하지 않았던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저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하자 저는 많이 놀랐지만 애써 놀란 기색을 숨기며 반갑게 오랜만이라며 말을 이어갔고 그렇게 저희는 어색하고 불편한 첫 통화를 마쳤습니다. 친한 친구였다면 오히려 바쁘다며 거절했을 텐데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를 할까 싶어 남편의 전화를 쉽게 무시하지 못했던 저는 계속해서 남편의 전화를 받아주었고 서로 이미 알 만큼 알고 절친한 사이였다면 할 말이 떨어져서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화를 안 받았을 텐데 오히려 저희는 밖에서 따로 만난 적도 없고 같이 뭔가를 한 적도 없었기에 서로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래서 할 말이 항상 많아 매일 전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웃고 떠들며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부쩍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남편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남편이 전화하는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짜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전화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해졌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잠깐이라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갔고 남편은 휴가를 나올 때면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남편은 일병이었기에 아직 군생활이 많이 남아있었고 저에게 섣불리 사귀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알기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매일 전화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오랜 기간 썸을 탔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편지에 선물을 함께 포장해 보내기도 했고 점점 편지에는 애정이 뚝뚝 묻어났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남편은 병장이 되었어요. 남편은 말년 휴가를 나와 저에게 미뤄왔던 고백을 했습니다. 썸만 타고 계속해서 기회만 보며 서로 친구도 애인도 아닌 애틋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기에 저희는 사귀기로 한 그날부터 애틋함과 간절함, 각별함이 남달랐고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 있어서 제가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였을 때 저희는 감정에 복받쳐 미리 호흡을 맞춘 듯 동시에 서로를 꽉 껴안고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1시간을 넘게 길에 서 있었을 정도로 달콤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통하는 것이 많았어요. 활동적이어서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만큼 추억도 많이 쌓여갔습니다. 동창이라 친구들도 많이 겹치다 보니
남자친구가 친구들하고 있는 자리에도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어 편하게 합류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도 남자친구가 편하게 올 수 있었기에 친구들은 일찍부터 너희는 꼭 결혼해라, 1호 부부 되는 것이냐라는 말을 많이 해왔었고, 연애가 길어지자 응원해주고 결혼을 재촉하는 친구들이 많아져 이렇게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건가 보다 하고, 100일, 500일, 1000일 그렇게 5년의 연애를 하고 나니 제 나이는 2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슬슬 저와의 만남에 더욱 진지하게 임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부모님들께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남자답고 강단이 있어 상대적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의 저를 남편이 잘 잡아줄 것 같다며 둘이 행복하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처음에는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해주셨습니다. 제 남편은 183의 큰 키에 운동을 좋아해 체격도 좀 있었던 반면 외모는 꽤 귀여운 상이라서 원래부터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깐깐하고 예민한 편이신 저희 어머니도 한 번에 허락할 정도로 호감형이었죠. 본인도 스스로가 귀엽다고 생각해서인지 종종 귀여운 짓을 많이 하기도 했고, 덩치에는 안 맞게 애교도 많아 매력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 능글맞은 말투, 애교에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딸들만 있었는데 좋은 아들이 생긴 것 같아 좋다며 참 예뻐하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실은 둘 다 아버지가 없다는 부분에서 서로를 많이 이해했고 위로해주면서 친해졌었기에 저희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라는 존재 없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셨을 어머니에게 괜히 마음이 갔고, 혹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외롭지 않게 잘 챙겨드려야지 하는 마음도 컸었기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직전까지도 제가 준비한 선물을 좋아해 주실까 고민하며 예쁜 옷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어머니는 제 생각보다도 예쁘시고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셨습니다. 50대의 나이에도 고운 피부와 긴 머리카락, 과하지 않고 은은한 액세서리나 원피스가 기품을 더해 정말 아름다웠었죠. 저희 어머니는 교사였기에 항상 단정한 옷차림, 통이 큰 정장 스타일의 바지에 액세서리도 없이 머리도 짧게 유지하셨기에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정말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말투도 아주 고상하시고 차분하셔서 남편에게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멋진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왜 좀 더 자랑하지 않았느냐며 마치 연예인과 팬의 관계처럼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끊임없이 칭찬을 해드렸고, 정말 그런 칭찬들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는 매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듣자 하니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과 유산으로 저희 어머니와는 달리 꽤 유복한 환경에서 남편을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동생이 있었기에 실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더라도 외롭지 않았는데, 남편은 외아들이라 본인이 무리하여 일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남편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있어서 밖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멋지게 커리어를 쌓아가는 현대 여성, 당시 저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기특하며 부럽기까지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해도 직장을 관두고 쉬고 그래야 한다는 압박을 가지진 말라며 본인이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자신은 어차피 집에서 쉬기만 한다며 맡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욕심이 있었던 터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훗날 경력 단절이 될까 걱정했었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기꺼이 제 인생은 제 인생이라며 본인이 도와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해주시는 어머니가 정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시어머니와 만난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시어머니는 없다고 정말 잘 되었다며 축복해 주었고, 남편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시점인 31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8살 때 이미 양가 어머니들과 인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결혼은 안 했었지만 이미 명절이나 각자의 어머니의 생신날이 되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거나 선물, 용돈을 챙겨드리는 등 결혼을 하고 나서나 챙길 만한 모든 행사를 함께 다녔고, 저는 시어머니와 친해져서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쇼핑을 다니기도 했었기에 결혼식은 실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안심이 되고 행복했었습니다. 남들은 시댁 욕하고 시어머니와 사이도 안 좋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복받았다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착각이 무너진 건 결혼식 당일부터였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좋게 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들어서 그렇지, 어머니는 이미 같이 쇼핑을 다닐 때도 저에게 충분히 티를 내고 있었어요. 제 남편을 아들로 보고 있지 않다고,
내 남자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말이죠. 저와 쇼핑을 할 때면 어머니는 굉장히 다정한 어투였지만 말에 늘 가시가 있었고 제 남편의 이름을 정말 남자친구 부르듯 우리 재민이는 이라고 하곤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던 만큼 어머니는 제 남편만 보고 살았을 테고 혼자 키우시다 보니 더 애틋하고 정감 가고 의지하는 게 크셨나 보다. 많이 아끼셔서 그러시나 보지 하고 말았었죠. 저에게 마치 미련 있는 전 남자친구를 넘겨주는 여자친구처럼 우리 재민이는 오이는 싫어해. 우리 재민이는 이런 색의 옷을 좋아하던데 그런 것도 몰라 라면서 마치 너보다 내가 훨씬 재민이에 대해 잘 알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는 뉘앙스를 풍길 때도 적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계속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 웃고 넘겼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할 리 없잖아 라고. 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재민이는 내 건데 라고 말이죠. 늘 차분하고 웃는 모습만 보이시던 어머니가 찰나의 정색을 하고 차갑게 그리고 굉장히 저의 존재가 언짢다는 듯 말씀하셨었지만 저는 그때도 착각이겠지 생각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그렇게 다정하신 분인데 하면서 내가 예민한가 생각하면서 합리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했어도 어머니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지나치고 비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말이죠. 가끔 제가 남편이 군인일 때 보냈던 편지의 내용에 일부를 아는 듯 이야기하시면서 비아냥거리고 우리 은하는 글재주는 없는 것 같아. 어렸을 때 책은 많이 읽었니? 라고 할 때도 웃어 넘겼습니다. 아니겠지 라면서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결혼식 당일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정신없이 식장에 들어섰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늦으시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서는 너네 시어머니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시는 거야? 라고 해서 놀라 뛰쳐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저희가 맞춰드렸던 한복이 아니라 본인이 따로 맞추신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아이보리색의 한복을 입고 계셨고 거기다가 진한 화장, 과한 액세서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신부가 시어머니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힘을 주고 나타나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꺼내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자신이 아들이 결혼하면 꼭 입고 싶은 한복이었는데 이제야 꺼내 입게 되었다면서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입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고 저와 어머니는 너무 놀랐지만 기분 좋은 날에 시어머니와 한판 할 수는 없었기에 그러셨느냐며 떨리는 손과 두근거리는 심장을 겨우 부여잡고 식장에 와준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며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중에도 시어머니의 옷과 외모가 너무 튀어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저의 마음도 편치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웅성이고 있었고 제 남편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혼자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시기 후반에 달하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고 양가 모두 어머니밖에 안 계셨기에 사회자의 진행에 맞춰 저희 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면서 가볍게 안아주었고 또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면서 안아주시는 때가 되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아주 싫다는 듯 가볍게 안는 신용만 한 뒤 남편과는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진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중에도 계속해서 오는 시어머니의 전화와 집착에 불안한 마음은 자꾸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불안해하는 저에게 자기만 보고 사셨던 분이라 자기가 결혼한다는 것, 따로 살게 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시고 많이 아쉬워하셔서 그런 것 같다면서 본인이 없으면 혼자 그 넓은 집에 사셔야 하는데 얼마나 적적하시겠냐면서 달래줬고 남편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은 저는 나이가 많으신 시어머니를 견제하고 의심하는 제가 한심하고 시어머니께 죄송해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해 신혼여행을 망친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떠나고 동생과 남아있을 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치근한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드리려 노력했었습니다. 잘하려고 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다시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올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내가 결혼을 했구나 생각하면서 남편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새벽 2시 40분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 남편은 졸린 눈을 비비고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며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소리에 함께 깬 제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물어보기도 전에 남편은 놀란 눈으로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었고 본가에 가봐야겠다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반응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직감했고 주차된 차를 빼고 있는 남편을 뒤쫓아가
겉옷만 대충 입은 채 차를 타고 함께 남편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어머니는 몸속이 훤히 비치는 슬립을 입고 나오셔서 남편에게 달려가 안기며 엉엉 우셨습니다.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그런 일이 요즘 잦았다며 남편이 나가고 나이 많은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인 걸 어찌 알았는지 자꾸 침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시는 어머니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집 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이 누군가 뒤진 것처럼 더러워져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베란다에 있는 쓰레기통을 가리켰는데 그쪽으로 가보니 커다란 쓰레기 봉투 안에 제가 그동안 남편이 군인 시절 때 보냈던 편지들과 선물이 다 찢어져 담겨 있었고 몇 개는 어머니의 옷가지와 쓰레기였는데 누가 봐도 제 물건들만 버리면 티가 날까봐 의도적으로 몇 개 섞어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소리치면서 이건 뭐냐고 했고 어머니는 자신이 돌아와 봤더니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면서 찢어지고 오염된 것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에 옮겨갈 짐이 많아 나중에 챙겨오자고 뒀던 저희의 추억이었는데 다 찢기고 오염된 모양을 보니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은 본인의 것이며 제가 물러서지 않으면 다음에는 너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경고장이요.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봉투 안을 봐라. 왜 굳이 집안에 들어와서 금품을 찾거나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이 편지들과 인형, 안 쓰는 선물들을 위주로 다 망가뜨렸겠느냐 어머니가 하신 것 같다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의심하는 것이냐며 불쾌해했고 덜덜 떨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물을 먹이며 챙겨주었어요. 손은 제가 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덜덜 떠는 저를 보면 즐거워할까 팔짱을 껴 그 떨림을 간신히 숨기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혼자서는 못 계실 것 같다며 저만 택시를 태워 돌려보냈고 다음날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부탁해 한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겠다 했습니다. 아무리 의지할 곳이 없고 무섭고 힘들 때 생각이 나는 게 남편밖에 없다지만 그 연세에 그런 야한 옷을 입고 혼자 주무신다는 게 이해도 되지 않았고 저는 제 찢긴 편지들과 선물들이 자꾸 떠올라 집에 들어와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침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설마 둘이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겠지. 내가 상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겠지. 그런 잡다한 생각들 때문에 마치 불륜녀와 한 침대에 있는 걸 보고도 돌아온 것 같은 찜찜함과 불길함에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을 못하고 답장 없는 남편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남편은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오늘 회사를 마치게 되면 본인과 저녁에는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급하게 연차를 내고 쉬고 있으니 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으로 오겠다고 했죠. 회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아예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해 실수 연발이었고 새벽부터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 제대로 식사도 못한 초취한 상태로 남편과 만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저는 남편과 식사를 하러 가는 길 그 말만은 하지 말아라 기도했지만 남편은 제 기도, 제 바람을 가볍게 무시하고 제가 절대 하지 말았으면 했던 그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당분간 어머니랑 같이 지내자 라고 말이죠. 저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없어지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이 당분간 본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어머니가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라고도 했죠.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이고 가격도 저렴하게 내놓았기 때문에 금방 반응이 올 것이고 빠르면 한 달 안에도 이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니 그동안만 어머니와 함께 지내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치를 떨었고 남편은 제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어머니와 살기를 싫어하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가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저를 나무랐고 저는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남편과 제 사이만 틀어질 텐데 그러면 시어머니만 좋은 일을 만들 것 같아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좋게 타일렀으나 남편의 결정은 변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혼자 키워온 어머니가 위험한 집에 혼자 계시다는데 물론 그럴만도 했죠. 그렇지만 저도 쉽게 그 제안을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와 셋이 어떻게 한 집에서 지내겠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쉽게 허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자
그렇다면 남편은 그럼 자신만이라도 그럼 한 달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겠다고 했고, 저는 그건 더 안 된다면서 발끈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한 달 안에 무조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금의 집이 나가도록 하겠다 약속을 받아냈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집을 내놓기로 해서였죠. 저도 남편도 같은 학교를 다녔기에 신혼집도 저희가 오래도록 살았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잡아 저도 본가가 가까워 좋았지만 시댁이 가깝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삶의 터전이었던 곳과 멀어지더라도 시댁과는 멀리 살라는 선배들의 말을 왜 무시했을까?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한 달만 살 생각으로 옷과 간단한 짐들만 옮겨와 남편이 쓰던 방에 다시 넣고 있는데, 거실로 나가보니 거기에는 누가 봐도 커플컵으로 보이는 분홍색과 파란색 하트 모양의 컵이 놓여 있었고, 심지어 파란색 컵 밑에는 남편의 이니셜로 보이는 J 하트가 새겨져 있었으며, 분홍색 컵 밑에는 어머니의 가운데 이름 이니셜인 H 하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게 뭐냐고 따져 물었고, 어머니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저희가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저희 둘에게 주는 선물이었다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제 이름의 마지막 이니셜인 H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했지만, 그 컵은 항상 어머니가 쓰셔서 정작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커플 실내화를 사와 남편에게 신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신고요. 어머니는 남편의 속옷과 자신의 속옷은 항상 본인이 손빨래를 했고, 노골적으로 저를 빼돌리고 남편과 둘이 식사를 다니거나 남편과 팔짱을 끼고 다녔어요. 집안에서도 귀엽다거나 멋있다면서 다 큰 어른인 남편의 엉덩이를 토닥토닥했고, 볼이나 입에 뽀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랑 입 뽀뽀를 하냐고 묻자, 남편은 자신은 곧 어머니가 낳은 자식인데 뽀뽀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애 취급했지만, 저는 세상에 이런 가족이 다 있나, 알면 알수록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진작 이런 모습을 봤더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리만큼 스킨십이 잦고 많은 것을 공유하는 선 넘는 관계였다는 걸 대충이라도 알았으면서 왜 결혼을 강행했을까?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정에 휩쓸려서 지금 헤어지면 그동안 내가 만나왔던 시간들은 누가 보상해주며, 앞으로 이 남자 말고 새로운 남자를 언제 또 만나, 어떻게 사귀고 결혼을 하나 막연해서 두려워서 싫어서 아닌 걸 알면서도 이 남자를 놓지 못했던 제가, 결혼을 접을 기회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매일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던 시댁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어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니 어머니가 매매를 취소한 상태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작정하고 남편을 불러다 놓고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구나 확신에 찬 저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같이 지내고 2달, 남편이 자고 있어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저에게 어머니가 다가와 너도 참 끈질기다, 눈치가 없는 건가? 라고 말하는 걸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신 거냐고 되물었고,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너를 그냥 놔둔 건 재민이가 너같이 못생긴 애랑 만나는 게 그나마 안심이 돼서였어.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결혼도 한 번 했잖아. 언제까지 우리 재민이한테 붙어있을 거야? 재민이가 나랑 있고 싶다잖아.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과 입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랑에 걸림돌은 너야 라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단 말이었는데 말이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디까지는 어머니는 어머니시고 제 남편은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저희는 부부관계고 어머니와 재민이는 모자관계예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떠시면서 새빨갛게 변한 얼굴로 분을 감추지 못해 저의 볼을 후려치셨고, 너 같은 게 재민이랑 어울리기나 해? 재민이한테 몸이나 대주는 것이?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똑같이 어머니의 볼을 후려 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소리를 내더니 이내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마구잡이로 서로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소란에 놀라 일어나 뭐 하는 짓이냐며 저를 집어던졌고, 시어머니는 씩씩대면서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저는 너도 어머니도 정상이 아니라면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보는 저의 모습에 당황해 멍하니 저를 쳐다봤고, 저는 50세가 넘은 어머니 중 누가 저렇게 야하게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들하고 속옷만 입은 채 포옹을 하고 입뽀뽀를 하느냐, 그리고 커플컵에
커플 실내화를 사용하는 것도 역겨운데 속옷은 왜 어머니가 빠는 것이냐며 방금 어머니가 내게 무슨 소리를 한 줄 아느냐 했던 말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했다가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잡아떼는 어머니의 말을 믿으며 저에게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짐을 쌌고 그대로 그 짐을 챙겨 본가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레 찾아간 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들어보시고는 당장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실은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나 말투가 심상치 않다며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그렇게까지는 놀라지 않아 하셨고 저는 어머니에게 다 쏟아내고 나니 죄송하고 창피하고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열이 받았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 악담을 퍼부으며 저희 어머니를 욕보였고 교사라는 사람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며 소리쳤어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서 급히 전화기를 빼앗고 끊었으며 3일 만에 저에게 연락을 해 사과를 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야기했지만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대로 그냥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다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동안 만났던 여자친구 중 한 명도 시어머니의 이상행동 때문에 헤어졌었다고 하더군요. 저를 만나기 직전 남편이 군대 가기 전까지 만났었는데 어떻게 본인 번호를 알았는지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었답니다. 결론은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지라는 식의 문자였고요. 마침 그때 그 친구는 군대를 기다려줄 만큼의 마음이 남편에게 없어서 그 문자를 빌미로 헤어졌었는데 제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만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것이라는 예견을 했었네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곱씹어보면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도 한번 결혼을 했었으니 남편에게도 한번 결혼을 하고 와라 라는 심경으로 결혼을 허락했던 것 같았어요. 저와 쇼핑을 하면서 그래 재민이도 결혼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했었는데 자신과 동등한 입장이 되면 공평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는 달리 저와의 만남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 여자를 만나면 그 많은 여자들을 쳐내야 하니까 차라리 저 하나만 만나게 뒀다가 결혼까지 하게 한 뒤 헤어지게 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비교적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들보다 제가 외모가 떨어져서 안심이 되었던 것도 컸던 것 같고요. 언제든지 자신이 외모나 몸매로 이길 수 있다, 밀어내고 싶을 때 밀어낼 수 있다 싶었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이혼녀 아닌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입과 입에서 남편과 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들었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둘이 살다가 죽겠죠. 상상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더러운 집안이었지만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어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